17번, 19번이 약간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17, 19 약간 21? 21번까지 약간 비슷해. 왜 그러냐면 그냥 계산하면 나와, 계산하면. 근데 이게 계산을 하려고 용기가 안 나는 문제처럼 보이긴 해, 사실. 그런데 뭐 도형 문제 풀 때 그냥 각도를 약간 의미 없이 계산하는 문제도 시험장에서는 충분히 낼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시험은 그냥 시간이라도 잡아먹게 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난이도 조절용으로 계산량이 엄청 많은 문제를 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그냥 꾹 참아가면서 빨리빨리 풀려고 노력하면 돼. 계산 실수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17번부터 봐보면 사실 이 꼴은 어디에서 많이 봤냐면 하나의 정삼각형이 위에 좀 더 크게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로 봤었어. 그렇지 않아? 뭐 여기에 각을 알파, 베타, 알파로 놓고 여기에 각을 A, B, A로 놓고 이런 식으로 했던 문제였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는 큰 정삼각형 하나를 빼고 그냥 두 개의 정삼각형만 놓고 나서 그냥 각도 계산하라는 문제야. 그럼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어? 여기 79도? 나와 있네.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각은 어디냐? 19도. 19도란다. DAE. DAE? 아, 이 각이구나. 이 각이야. 그럼 봐봐. 정삼각형인 거 이용해서 뭘 할 거냐면 그냥 각도 계산 쭉쭉 할 건데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 뭐 있어? 이 문제 많이 풀어봤다시피 합동인 삼각형 몇 개 알고 있지 않아? 딱 보이는 게 여기 같고 여기 같으니까 일단 알 수 있는 게 SAS 합동으로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어. 정다각형이 붙어 있으면. 그러면 삼각형 우리는 A 뭘로 갈까? D로 가자. D 이걸로 갈 거야. 이거부터 가자. ACE로 먼저 가볼게. ACE랑 삼각형 ACE 대응점 맞춰서 D10이랑 SAS 합동으로 우리 이미 같다라는 거 많이 풀어봤잖아. 그지? 그러면 알고 있는 게 DAE DAE의 각이랑 뭐 어디랑 같은지 그거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봐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은 이 각을 한번 쌤은 이동을 시켜볼 거야. 어떻게 이동을 시키냐면 정삼각형이니까 60도, 여기도 60도라는 거 알고 있어. 이거 뭐야? 이 각과 이 각의 관계는 무슨 각 관계야? 동의각 관계 아니야? 근데 동의각인데 어때? 같지? 동의각이 같은 순간은 두 직선이 평행할 때라고 얘기를 했어. 그 말인 즉슨 AD랑 CE의 직선이 평행하게 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각을 X라고 잡는 순간 DAE의 각은 엇각으로 여기로 이동을 하게 되겠더라. 그러면 이 각은 또 합동 조건에 의해서 여기로 이동이 가능하겠더라. 그러면 여기나 여기 둘 중에 편한 대로 잡으면 바로 문제 풀리겠다라는 게 보일 거야. 이제부터 문제 여기 계산을 쭉 해보자. 쭉 계산하는 거야 이제부터. 여기 60도 나와 있고 나머지 뭘로 가볼까? 60도, 79도 나와 있으면 여기에 각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겠지? 여기에 각 몇 도야? 60도, 79도 더하면 139도에서 180도에서 빼주면 뭐 41도 나오겠다. 그럼 뭐야? 41이랑 X에서 몇 도 나와야 돼? 60 나와야 되지? 그럼 X의 값은 19네. 끝이야. 이렇게. 오케이? 문제 보이는 거에 비해서 너무 허무하게 풀린 문제. 17번이. 오케이? 뭐 각도 이동을 통해서 계속 해도 되고 합동을 이용해서 계속 나가도 되고 자유가 되겠다. 17번 이렇게 끝났고 19번 이 문제는 우리 지난주 기출에서도 거의 비슷한 거 있었어. 뭐였냐면 내심의 혼합이야. 내심의 혼합. 내심이 지금 삼각형 DBC랑 삼각형 ADC의 내심 각각 찍혀 있어. 그 말인 즉슨 DBC의 내심을 잘 봐봐. 각의 이등분선이고 뭐 여기도 각의 이등분선일 텐데 그러면 얘랑 연장선이지 지금. I'에서 I까지, I2'에서 I까지, I2'에서 그냥 쭉쭉 연장선을 이어서 만나는 교점이 I 아니야? 이거 뭐라 그랬어? 전체 큰 삼각형의 내심이라고. 오케이? 전체 큰 삼각형의 내심임을 바로 포착을 해주면 좋겠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 각과 이 각을 합친 거지. 그치? 근데 이거 문제 자체가 조건이 너무 한정적이야. 그 말인 즉슨 먼저 의심할 수 있는 거 이거랑 이거 더한 거는 각각 구할 수는 없겠지만 더해진 값은 알 수 있겠다 라고 뭐 의심하고 들어가면 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내심 성질 그대로 한번 이용을 해볼 거야. 어떻게? A, B
이 선에 각을 이용할 거야. 평각인데 우리 내심 I는 삼각형 ABC의 내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그런데 I'에서 봐보면 A랑 A로 한번 쪼갤 수 있겠고, 그런데 반대로 여기에서도 I2'은 DCA의 내심이니까 B랑 B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러면 A랑 B를 더해서 90도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 우리 본 거 아니야? 그치? 여기에서 A랑 B랑 더해서 90도다라는 걸 이용해서 뭘 할 거냐면, 뭐 여기에서부터 방향은 두 개야. 얘를 안쪽으로 이동시켜서 360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A랑 여기 각 더해서 1로 가는 거 이용하거나. 난 이걸로 할 거야. A랑 이 각 더해서 1로 이동한다를 이용해 볼 건데,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 뭐야? 이 각이야. 이거 어떻게 구해? 여기 50도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지? 그치? 이 전체 C의 각은 50도라는 거, 50도랑 50도 더한 100도라는 거 알고 있어. 그러면 우리 이제 알 수 있는 거, 내심의 성질에 의해서 각 BIA네? BIA의 각은 100의 절반 50을 90도에서 한 140도가 되겠다. 그러면 얘를 또 절반씩 나눠 갖는 거니까 70도, 70도가 되겠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각은 뭐야? 얘랑 얘를 더한 각인데, 이 각각의 하나의 각은 B랑 70도 더한 거, A랑 70도 더한 걸로 이동하는 거 보여?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A 플러스 B에서 140도를 해주기만 하면 230도가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해주면 돼. 삼각형 ABC의 내심이 그냥 I라는 걸 찾는 순간 문제는 너무 쉽게 풀려. 그리고 A랑 B라고 놓으면 구해야 되는 꼴을 쉽게 구할 수 있겠다. 19번은 이렇게 해보고, 22번 22번만 봐보면, 이거 22번 문제가 누가 봐도 사실 닮음을 쓰라고 얘기를 하는 문제거든.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 봤던 그런 문제들과 달리, 뭐 닮음으로 풀었던 한 문제 있잖아. 그 문제랑 달리 얘는 닮음을 쓰면 너무 힘들어져.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시험 범위에 맞는 그걸로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닮음으로 가자 이거야.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볼게. 가로 세로의 길이가 8이랑 5인 직사각형 ABCD가 있고, 대각선 BD 위, 대각선 BD라고 하네. 뭐 넓이 2등분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X랑 N이 각각 PN, 여기 M이고 여기 N이겠다. 그리고 AM, PN의 둘레의 길이가 13일 때, 그 말인즉슨 X와 Y의 관계식이 일단 하나가 나왔네. 두 개를 더해서 13이 나오려면 절반은 2분의 13이겠더라. 여기까지는 됐을 거야. 그 다음 둘레의 길이가 13일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X와 Y 값의 차야. 차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니까 둘 중에 뭐가 큰지 몰라. 큰 거에서 작은 거 나중에 빼주면 돼.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봐봐. 이 문제에서 여기 직각 표시와 여기 직각 표시가 사실 조금 힌트가 될 만한 지점이야. 왜 그럴까? 우리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B랑 D를 이은 이 대각선은 전체 넓이를 2등분 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 전체 넓이의 2등분 20씩 각각 나눠 갖고 있겠다. 뭐 이건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이걸 20, 이걸 또 20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거 뭐야? 이 직각의 표시는 뭘로도 이용 가능하다? 삼각형의 높이로 이용이 가능하다. 어떻게? 뭐만 그어주면 끝나? A에서 B까지만 보조선 하나 이어주는 순간 왼쪽 삼각형 하나랑 오른쪽 삼각형 하나 더해서 20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걸 관계식 쓰면 끝나냐? 2분의 5x 플러스 4y는 2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주게 되면 연립방정식 잘 풀어봐. x의 값은 몇이야? 4를 곱해줘서 26, 6, 3, 4가 나오고, y의 값은 2분의 5가 나오겠네. 그 말인즉슨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x의 값과 y 값의 차,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자. 그러면 2분의 3이 정답이 나오겠다. 여기에서 그어야 되는 보조선 A, P 하나는 끝이야. 저걸 뭐 찾냐 못 찾냐가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 저걸 찾으면 너무 쉽게 끝나고, 저걸 못 찾으면 되게 어렵게 끝났을 거야. 22번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마지막 23, 24번 보자. 23, 24.
문제 한번 보고 있어봐. 자, 23번부터 보자. 23번은 이거 그냥 매뉴얼이 있어, 매뉴얼. 맨 처음에 길이 확인해, 길이. 한 변의 길이가 70인 마름모가 하나 있대. 그러면 모든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뭘 확인을 해야 되냐면 항상 확인해야 될 게 뭐야? 점 P랑 점 Q의 이동 방향이야, 이동 방향. 이게 원래 문제에서는 화살표로 표시가 됐겠지만 지금은 안 돼 있어. 그러면 각각을 잘 표시를 해줘야 돼. 먼저 점 P는 점 Q부터 나와 있네. D에서 C까지, D에서 C까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겠고, 그 다음 점 P는 B에서 A까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다.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뭐냐? 각각의 점의 속력을 확인할 거야. 점 Q는 D에서 C까지 몇 초 몇 센치? 4cm? 4cm로 가는 거 확인됐고, 점 P는 B에서 A까지 6cm per second로 가는 게 확인이 됐을 거야. 그런데 이제 이게 스텝 2가 끝났어. 마지막은 뭐냐? 스텝 3는 Q와 P의 시간 차이를 확인하는 거야. 먼저 3초 후에 뭐가? P가 문제를 읽어보면 점 Q가 점 D를 출발한 지 3초 후에 점 P가 움직였다. 그러면 점 Q가 좀 더 오랫동안 움직인 애겠고 점 P가 조금 덜 오랫동안 움직인 애겠다. 이게 문제를 풀기 위한 세팅이 끝난 거야. 그럼 봐봐. 이제 여기에서 문제를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DQ랑 QB가 DQ랑 QB가 평행하는 DQ랑 QB가 평행하기 위한 점 P랑 점 Q의 조건을 물어보고 있네. 몇 초가 지나야지 이게 만족이 되냐? 당연히 우리 알다시피 마름모는 일단 평행사변형이겠고 뭐가 있어? QD랑 BP는 평행해. 근데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사각형 PD, QD가 평행사변형이 되는 지점. 그 말인 즉슨 얘랑 얘가 평행하기 위해선 여기 길이가 같다라고 표시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거 못 구하잖아? 그럼 어디만 구하면 되겠어?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 즉 이걸 통해서 뭘 생각을 해야 되냐? BP와 QD의 길이가 같아지는 지점을 찾아주면 되겠구나. 이거 선분의 길이는 거리로 표현할 수 있겠다. 거속시 문제로 바뀌게 되겠고, 그럼 이제부터 마지막 시간의 차이를 이용해서 거리만 나타내면 끝인데 우리 거속시 문제를 풀 때 항상 얘기했던 게 있어. 두 지점의 속력은 나와 있고 지금 시간의 차이가 나와 있다고 했어. 3초가 차이가 난다. 항상 얘기했던 게 하나를 x라고 잡고 하나를 x 플러스 3이라고 잡자라고 얘기를 했어. 왜? 하나를 만약에 x 마이너스 3이라 잡으면 x를 표시하고 x가 3보다 커야 된다라는 제한 조건을 항상 덧붙여 줘야 되니까 이거 귀찮아서 안 쓴다고. 그러면 이걸로 모두 상쇄가 되는
식이야. 시간을 봤을 때 그냥 좀 차이가 난다. 그러면 하나를 x 플러스 3, 하나를 x라고 잡자. 그러면 뭐가 좀 더 오래 갔어? q가 좀 더 오래 갔어. x 플러스 3초라 잡고 그 다음에 p는 x초라고 잡으면 둘이 간 거리는 같아야 되니까 6x가 4x 플러스 3, 6x가 4 곱하기 x 플러스 3이랑 같아야 되니까 x의 값은 몇이 나오게 되냐? 6이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문제를 읽어봤을 때 점 P가 출발한 지 몇 초 후 그 말인즉슨 그냥 x만 구하라는 소리가 되겠다. 그래서 점 P는 6초 후에 길이가 같아지게 되겠다라는 게 확정이 됐네. 이렇게 풀어주면 될 거야. 23번 이렇게 하면 되고 24번 보자. 24번. 그림이 좀 작다. 이거 다시 한번 그릴게. 필기할게. 이게 24번이 좀 어려워. 좀 과하게 된 문제라서. 이제 문제 조건은 다 적어놨다. 이제 문제를 봐볼게. 얘는 지금 문제를 봤을 때 먼저 일단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뭐냐. 1참수 좌표평면 상에서 나와 있는데 A, B, O의 좌표가 A랑 B, O 싹 다 나와 있지. 그 다음에 A, O의 길이가 20이다. 20인 거 나와 있어. 이걸 뭘로 먼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좌표를 보고도 생각할 수 있고 이 두 개의 좌표를 보고도 생각을 할 수 있어. 먼저 뭐냐? A점 좌표를 보면 AB가 12, OB가 16, 12대 16대 20인 3대 4대 5 직각삼각형이 보일 거야.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이렇게 보면 돼. A랑 B의 두 점 좌표 비교해봐. X 좌표가 같지? 그 말인즉슨 A랑 B를 이어준 거는 X축의 수직인 직선이겠다. 이래서 뭘 알 수 있어? 먼저 삼각형 ABO는 직각삼각형. 이것까지는 일단 체크하고 들어갔을 거야. 이 정도는 일단 쉽게 보여. 여기까지.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했던 건 뭐였냐면 외심을 이용했어. 외심 많이 이용했어. 빗변의 중점을 이용해서 외심 뭐 길이 같다? 뭐 이등변 삼각형을 많이 생성을 했으니까 뭐 여기까지는 됐을 거야. 그럼 이제 다음부터 이거 이어져 있구나. M에서부터.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해보자. 힌트가 많이 있네. 이 중점 M은 OA의 중점인과 동시에 삼각형 ABO의 외심이겠다. 이제 여기까지 살짝 가닥이 잡힌다. 그럼 이제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다시 봐볼까? 삼각형 IM, I 프라임 뭐 이런 거 여기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네. 이게 문제상에서 또 삼각형을 당연히 구할 수 있게 됐겠지. 삼각형의 넓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좌표평면상에서는 직각삼각형 혹은 세 개의 점 중에서 두 개를 잡았을 때 X축이나 Y축의 평행하게 낼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을까? 안 그러면 뭐 이상한 공식들 많이 써야 되니까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제부터 I'과 I와 M의 점의 좌표만 잡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지? 일단 M부터 잡아보자. M은 O와 A의 중간, 즉 M은 둘이 더해서 평균 낸 8,6이라는 점이 되겠다. 일단 하나 잡았어. 두 개 남았네. 두 개. I랑 I 프라임. 근데 I의 값은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거 그거네. 3대 4대 5 직각삼각형에서 내 저번에 반지름 길이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R1에 해당한다 그랬지? R1은 그냥 비율상수로 간다 그랬어. 뭘 비교하자고? 높이가 되는 지점을 비교해보자고. 지금 3K의 값은 12가 되니까 K의 값은
4가 되겠다. 그 말인즉슨 이 큰 삼각형 ABO의 내저번의 반지름은 4라는 게 확정이 됐어. 근데 I는 뭐야? I는 이 삼각형 ABO의 내저번의 중심이야. 그 말인즉슨 수선의 발을 각각 내려봤을 때 이건 뭐가 된다고? 정사각형이 만들어진다고. 근데 한 변의 길이가 4씩이라는 게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I의 값은 점 I의 좌표도 쉽게 구할 수 있어. 왜? 16을 기준으로 B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4칸, 위로 4칸 간 16에서 4 뺀 12, 0에서 4 더한 4, 12,4라는 게 완성이 된다 이거야. 일단 M과 I를 구했네. 마지막 남은 거 I 프라임밖에 없어. I 프라임을 이제 어떻게 구할까만 잘 생각을 해보면 될 거야. I 프라임. 이제 마지막 I 프라임을 구하러 들어갈 차례인데 봐봐. 삼각형 AMB를 봐봐. 삼각형 AMB.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이거 이등변 삼각형인 거 보이지? 이등변인과 동시에 I 프라임은 꼭지각의 이등분선이겠네? 이등분선이란 말은 뭐야?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고. 몇으로? 각각 12를 절반씩 나눈 6과 6으로 나눠 가지겠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뭘 할 거냐면 높이 구할 거야, 높이. 여기를 H라고 잡아볼게. H라 잡아보고 MH를 한번 구해볼게. MH는 이거 M에서 OB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보이지 않나? 어떻게? 직사각형이 만들어진다 이거야. M, 뭐 이 점을 H라 했으니까 H 프라임, M, H 프라임, B, H까지 했을 때 직사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M, H와 뭐 일단 모든 각이 직각이니까 직사각형 확정이 됐어. 그러면 이제 뭐 직사각형 성질 마음대로 이용하면 되겠다. 얘도 마찬가지로 M, O, B도 이등변이잖아. 이등변인 순간 수선의 발을 내리면 밑변이 절반으로 퉁쳐지겠다. 그럼 MH의 값도 8이라는 게 나왔어. 그럼 이제 진짜 끝났어. 거의 다 끝났어. 봐봐. MH의 값을 구했고 높이까지 구했으니까 이제 뭘 구할 수 있겠다? 내저번의 반지름도 구할 수 있겠다. 뭐 이 느낌 안 오나?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을 건데 그렇게 구하면 봐봐. 내저번 반지름 구하면 어디가 나오는 거야? MH에서부터 I 프라임 H의 거리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I 프라임의 값은 H에서 왼쪽으로 얼마만큼 갖겠다라는 게 알 수 있을 거야. 그럼 H의 좌표부터 구해보면 16,6이 되겠다. 왜? X 좌표는 항상 같은 X는 뭐의 직선 위에 있겠고 이등변 삼각형의 절반끼리 가져간다 이거야. 그래서 H는 16,6인데 이제 내저번 반지름만 구해볼게. 내저번 반지름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둘레 길이 32 이거라는 게 밑변 곱하기 높이 12 곱하기 2분의 1 12 곱하기 8이 되겠더라.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R의 값은 몇이 나오냐? 3이 나오네. 그래서 I 프라임의 값은 왼쪽 이 H로부터 왼쪽으로 3칸만큼 간 I 프라임은 13,6이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세 점의 좌표를 모두 구해버렸어. 이제부터는 자유야. 어떻게 풀면 되냐? 사선 공식 기억나? 사선 공식. 그냥 뭐 좌표 3개 나와 있고 삼각형 넓이를 구하자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뭐 하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너무 쉬워. 3개의 점 좌표 구하면 지금 M, I 프라임은 X축에 평행하고 I를 높이로 가지고 있는 삼각형. 끝이야, 끝. 그냥 이런 식이야. 딱 이렇게.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될 거야. M, I 프라임, I. 여기의 길이가 몇이 될까? 5가 되겠고 왜? 얘가 8,6이고 I 프라임은 13,6. 이 프라임을 안 써놨네. I는 12,4라는 점이 될 거야. 그래서 밑변 5, 높이 2가 돼서 넓이는 5가 되겠다. 5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해서 사실 이 길이만 구하면 정답은 5번이
5일 것 같은 느낌이 좀 세게 들었을 거야. 24번. 이거는 사실 좀 어렵긴 한데 몇 번 해보면은 풀만해. 사실 풀만한 문제니까 몇 번 다시 풀어보고 복습 열심히 하면 되겠다. 이런 과학 문제도 시험장에서 풀어낼 수 있으면 100점은 나온다는 거니까 이걸 풀려고 노력도 많이 해보면 좋겠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임해중학교 이제 잘 복습해봐. 틀린 거 다시 시험지에다 그대로 다시 풀어오고 다시 풀고 싶으면 언제